자,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렉처 1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걸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네트워크질을 한번 해보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의 미션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태블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안드로이드 태블릿 정도는 하나 갖고 계시기 때문에 APK 설치를 하시면은요, 이 태블릿을 이용을 해서 태블릿에 있는 자이로 센서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로봇 아니죠, 자동차를 원격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C레벨까지 하시기에는 지금 몇 가지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일단은 그 루프 시스템을 가지고 파이썬 레벨에서 연결하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뭐 진짜 저스트 펀으로 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긴장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필요한 뭐 저희 학과 학생들 경우에는 여기 이제 네트워크 연결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하지만 이제 저 네트워크 관련된 것들 클래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이면은 그냥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필요해서 여기서는 따로 네트워크에 대한 거는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파이썬으로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격 제어 관련된 거, 뭐 원격 제어라 하기도 그렇고요. 사실은 인터페이스가 내 프로그램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들은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맨 처음에 했던 게 98년도에도 이 짓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로봇들 시스템, 최근에 이제 뭐 로스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로스에서 있는 네트워크 가지고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네트워크로 모듈과 모듈을 연결하는 것들은 로봇 업계에서는 그냥 뭐 담배 피는 정도? 점심 먹고 오후에 작업해서 또 연결하고 이런 작업이 워낙에 많고 빈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 강좌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트워크로 뭔가를 연결하는 건요, 단순히 장비와 장비끼리 연결하는 기능도 있지만 PC 안에서 독립적인 실행 파일들,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을 연결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원래는 서버 클라이언트 관계로 해서 되게 오랫동안 옛날부터 로봇 쪽에서는 많이 써오던 작업인데 그걸 이제 그래도 한 군데 좀 모아보자 라고 했던 게 ROS, 로스라고 보면 되겠고요. 로스의 기능은 사실 뭐 오픈 소스들이 다 로스용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스 쓰는 거지 네트워크 기능이 되게 좋아서 쓴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연령이 되는 그 연식이 좀 되는 교수님들의 경우에 그리고 실무에 또 특히나 민감하게 작업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야 그거 뭐 로스 왜 쓰고 앉아있냐 이런 얘기 하고 저도 대표적인 로스 반대론자 중에 한 명입니다만 세상이 세상이니만큼 로스 ROS 쓰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그럼 로스를 쓰기 전에 네트워크로 모듈과 모듈 장치 대 장치 연결하는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서 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도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태블릿 이용을 해서 우리 미니 쿠퍼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려면요, 네트워크 주소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사실 테스트 10번 예제는 UART 가지고 RS232로 하는 것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뭘 또 납땜을 하라고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10번은 패스를 하고 11번, 12번 예제에서 어,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자동차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태블릿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의 그 움직이는 키보드를 클릭을 할 수도 있죠. 모서리를 잡고 눌러서 그런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로 묶으려면요, 같은 네트워크 안에 뭉쳐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이. 저희 만약 이 노트북이 192.168.0-10번 내부 IP라 불리는 내부 인트라넷이죠. 이 안에서 주소가 19168.0-10번이다
하면 공유기를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또는 뭐 게이트웨이 아무거나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 안에 192.168.01 이게 192.168.0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부 IP를 지칭하는 형태로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서로 다른 또는 공유기가 다른 애들도 다 주소가 내부 IP이기 때문에 19168인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반에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1반에 1번이나 2반에 1번이 주소는 번호는 서로 똑같지만 반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게이트웨이라는 게 반입니다. 그래서 19168 0의 1 얘는 무조건 담임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 있는 노트북과 여기 있는 태블릿은 이 반 안에서 요 공유기 또는 게이트웨이 하에서의 주소를 내부적으로 10번과 11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은 반 안에 있기 때문에 10번과 11번은 서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주소를 찾다. 주소가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루트를 찾아야 되는 거고, 이 루트는 영어로 라우팅, 라우터 이런 장비로 길 찾는 장비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10번은 같은 게이트웨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11번을 찾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11번은 게이트웨이 19168.0의 1인 이 장비를 통해서 10번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를 구축을 하는데 이 응용 프로그램 노트북에 있는 걸 서버로 할까 클라이언트로 할 건데요. 자주 수정을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 한번 만들어 놓고 수정을 안 하는 것들이 서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의 경우에는 지금 입력 장치로 쓸 거고 계속해서 코드 수정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배포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마치 서비스, 윈도우즈에서의 서비스나 리눅스에서의 데몬이라고도 하는데 디몬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디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태블릿이 서버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은 내부에 가지고 있는 자이로 센서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접속한 클라이언트 쪽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가서 붙는 거고요. 서버는 클라이언트에다가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방송이라고 하면 되고요. 서버가 방송국의 역할, 클라이언트가 집에 있는 TV, 라디오. 제가 좀 연식이 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버가 유튜브 서버이고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 웹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미리 만들어 놓은 안드로이드 앱은 이름이 roof.sensor.apk 해서 apk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누구나 집에 쓰다가 버린 부모님 또는 여러분들이 쓰다가 깨져서 버린 태블릿들이 또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루프 시스템은 내부에 모듈이 패키지명이 루프.net 안에 u소켓이라고 하는 소켓 프로그래밍 기법이 있고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법은 PC급에서는 소켓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PC급 밑에서는 유명한 인베디드 라이브러리가 두 개가 있고요. LWIP, 그 다음에 UIP라고 하는 인베디드급의 뭔가 포트가 나오고 인터럽트가 나오는 단에서는 그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보통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우리 PC도 그렇고 일단 PC급 OS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표준 형태로 소켓 프로그램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C++에다가 C++로 만약에 파이썬이 아니라 C로 사용을 하게 되면 옛날부터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 제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가 있어서 이 u소켓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오늘이 명절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C로 이걸 쓰시는 방법은 따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집에 좀 갑시다. 네. 자, 그래서 요 사이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서버 클라이언트 연결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프 센서라고 하는 앱은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현재 자기 IP 어드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여기 53번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IP 어드레스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이제 포트는 뭐냐? 웹 같은 경우에는 웹 포트가 따로 있고요. 8080이나 80을 사용하고 있고요.
FTP의 경우에는 보통 21번 포트를 사용을 하고요. 22번 SSH, 텔넷 뭐 이런 것들이 23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트를 간단하게 에이씨 만번, 예, 해서 만번이라는 포트를 정해서 여기 쳐 넣고요.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IP를 통과한 다음에는 IP만 가지고 모듈과 모듈을 연결을 하거나 장치하고 장치를 연결하려다 보니까 웹브라우저도 있어야 되고 FTP도 있어야 되니까 포트라고 하는 서브 개념들이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가 한 개만 연결할 게 아니기 때문에 A라는 PC와 B라는 PC가 한 개의 네트워크 자원만 쓸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쓸 거기 때문에 이 포트라고 하는 서브 개념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트명 찍으시고 커넥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쪽 안드로이드 쪽에 서버가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지금 보시는 게 홈 페이지입니다. 홈이고 요 밑에 있는 대시보드를 눌러주시면은 대시보드 맞나? 예, 이거 눌러주시면 오른쪽으로 화면이 바뀌게 되겠고요. 센서나 또는 여기 음성 처리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영역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계, 정확하게는 자이로가 아니라 가속도계가 되겠고요. 이 가속도계의 현재 리니어 악셀러레이션, 선형 가속도 XY 지축 움직이는 것과 그 다음에 앵귤라 악셀러레이션, 오늘 이게 생각이 안 나지. 각가속도에 해당하는 것 총 6개의 숫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자동차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TTS나 STT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용도로 제가 쓸 거고요. 올해 아마 수업할 때 써먹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속도계가 움직이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 방이 되겠고요. 움직이는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네트워크 보시면은 제 방에서는 지금 19168-0에 127번으로 잡혀 있습니다. 흐릿하지만 그리고 포트는 만번이고 커넥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눌렀나? 네. 레디. 예. 그러면 아마 한국말로 레디 하고 나올 겁니다. STT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대시보드를 눌러주면은 화면이 바뀌면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초록색 부분이 막 숫자가 변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펜 틸트 그리고 요잉 이런 것들을 움직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가속도가 움직이는 장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들어가고 다시 여기 장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속도는 이 태블릿이 갖고 있는 센서에서 추출을 하고요. 이 정보를 제가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이게 서버이기 때문에 컨택하는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이 정보들을 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보를 뿌리는데 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또 복잡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속도가 좀 빠른 네트워크에서는 장치간 좀 뭔가 데이터들을 교환을 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텍스트로 보내는 거고요. 그 텍스트 중에서도 필드들이 존재해야 되는 경우에 바로 이 XML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XML은 XML, 왠지 XML은 한국식 발음이고요. 미국 놈들은 XML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XML의 경우에 지금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다른 필드들도 있어서 그걸 쓸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바뀌는데요. XML의 맨 첫 줄 지금 EUCKR로 제가 전송하게 되어 있고 이거 문자 코드입니다. 윈도우즈요. 그다음에 루프 센서 그리고 루프 센서로 닫혔습니다. 여기 시작 여기 역슬래시 하면은 종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만들고 안에 필드에다가 가속도 악셀 하고서 XYG는 현재 이런 값이 있다 라고 하는 필드를 클라이언트들에게 접속하는 애들에게 계속 쏴주는 겁니다. 자, 이 구조는 마치 우리가 C 코드에서 보면 스트럭처 만들어서 플로트 XYZ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바이너리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 장점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통신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통 이런 텍스트들을 이용을 하는 것들이 수월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프로토콜들은 크게 딱 얘기해서 두 가지 타입입니다. 스트링으로 이렇게 XML이나 문자열로 뿌릴 거냐 아니면 바이너리 타입 이진 데이터 형태들로 뿌릴 거냐. 그래서 1바이트가
255까지의 숫자들을 갖고 있게 만들어서 뿌리는데, 이제 조금 연륜이 붙으면 스트링보다는 바이너리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륜이 어느 순간 더 높아지면은, 그러니까 보통 뭐 아두이노 이런 거 쓰레기,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뭐 ST 보드나 ESP를 쓸 때는, 하드웨어 쪽을 쓸 때는 바이너리 데이터들을 쓰는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근데 어느 단계를 넘어가고 나면요, XML 보내는 것이, XML 형태들이 스트링으로 보내는 것들이 장치 간 통합을 하거나 할 때 좀 더 유효해서, 보통 이 XML을 쓰기 시작한 게 생각보다 꽤 됐고요. 또는 요새는 이제 이 웹 기반으로 처리할 때는 XML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예, 제이슨이라고 하는 포맷들도 많이 씁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이슨은 콤마 처리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씁니다만, 이 XML을 쓰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같은 문자열이지만 구조화가 굉장히 만들기가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XML을 뭔가 보내는데 지금 시작점 루트로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고요. 내부에 노드, 그리고 또 내부에 또 다시 노드 2 이렇게 만들고, 노드 안에는 각각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에 표현하면 트리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XML만의 장점이자 또는 귀찮은 단점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를 뭔가 구조화해서 보낼 수 있는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구조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2000년대 초부터는 XML 형태로 대형 시스템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내는 것들이 로봇 쪽에서 많이들 유명하게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XML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예제가 하나 여기 있고요. 이 클라이언트 예제는 EXSIM 테스트 11입니다. 여기는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것만 있고요. 백문인 불여일견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테스트 11이라는 예제를 띄워놨고요. 이제 클라이언트 주소가 아까 보신 것처럼 127번입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127번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10,000번 포트에 접근할 때 init 클라이언트 해주고서 127번 접근하면요, 뭔가 데이터를 받은 것들이 받을 때마다 화면에 receive라고 표현되고, 여기 되게 처음 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XML 형태들을 처리하는 제가 만들어 놓은 방식들이라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트만 따로 뽑아서 화면에 찍어주고, 거기서 XYZ 성분을 모아서 셀프 XYZ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벌써 화면에 뭔가 글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오이씨, 네트워크 되게 빠르죠. 여기 지금 사용한 거는 그래도 좀 느리지만 안정적인 TCP를 쓰고 있고요. UDP를 보통 많이 씁니다만, 뭐 이 경우에는 그냥 TCP 정도 쓰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멈춰 볼게요. 그러면 엑셀 악셀러레이션 필드이고요. XYZ가 마이너스 0.6, 0.79, 9.49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제가 그러면 이거를 조금 움직여 볼게요. 태블릿을 움직이는 장면을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에 나오겠고요. 자, 여기 있는 태블릿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어때요? 숫자가 바뀌죠? 이렇게 기울었더니, 와, 이제는 Y가 마이너스 한 8, Z는 점점 좀 작아지거나 하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바꾸면은 XYZ 이 값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빨리 움직이면 전부 다 값들이 튀죠. 근데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 보면요, X는 0점대, Y는 0점대인데 Z는 9점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의 이렇게 구부려 보면은 이제는 숫자가 바뀌어서 Y가 마이너스 9, Z는 작은 값 1 정도 나오고 X도 1 정도 되는 값이 나옵니다. 이 성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로봇을 미니 쿠퍼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화면 캡처하면서 동영상 띄우고 막 이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요. 자, 여기 제가 타이핑을 해서 테스트 11 안에 있는 A라는 변수에 클로즈 명령 호출을 했더니 이제 네트워크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움직임이 멈춰서 화면이 지금처럼 이렇게 멈춰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1번 예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주소만, 바로 이 주소들만 틀리지 않는다면
안드로이드에서 움직이는 것, 안드로이드도 당연히 네트워크에 물려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거의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속도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가속도계는요, 숫자를 잘 보시면 앞서서 예제처럼요, 작은 숫자 두 개와 9 근처가 되는 숫자, 큰 값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큰 값이 뭘까요? 가속도계의 경우에 써보신 분들 잘 아시겠고, 뭐 요새 싸게 많이 나오죠. MPU 6050 뭐 이런 것들 보면 가격이 거의 이제 1,000원, 900원대에도 제가 옥션에서 샀었는데요. 가격이 되게 쌉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장비에는 다 붙어 있는데, 숫자가 하나가 크게 나온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중력 가속도 G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y가 9.25면 y축 방향으로 현재 중력 가속도 G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력이 있는지 평소에 잘 못 느끼고 있는데, 가속도계를 써보시면은 이게 일종의 램즈 기술에서의 조그만 캔틸레버, 뭔가 레버가 있는데 중력 방향으로 쳐져 있는 걸 측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어느 방향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가속도계를 되게 빠르게 움직이면은 선형 변화되는 것들, 중력 외에도 9.8 이상을 찍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흔들리겠습니다만, 천천히 움직여주게 되면 중력이 X축인지 Y축인지 G축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자이로처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완벽한 자이로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 아폴로 또는 뭐 미사일 V2 이런 거 2차 대전 때 날릴 때는 기계식 자이로들을 썼었는데요. 그 자이로하고는 조금 다르죠. 가속도를 측정할 뿐인데 그 가속도를 이용을 해서 중력 방향을 찾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롤이나 피치각을 아크 탄젠트를 사용을 해서, 여기 AX는 바로 요 0. 마이너스 0.219, AY는 9.26, AZ는 1.6 이런 숫자입니다. 이걸 이용을 하면 롤과 피치각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롤과 피치각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서 배웠던 예제 8번, 9번, 10번에서 다뤘던 미니 쿠퍼에다가 움직이는 기능만 붙이면은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내 자동차를 PC에서 움직여보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12번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쳐봅니다. 여기 네트워크 관련된 거 앞서의 예제 그대로 가져오고 클라이언트 주소만 맞춰주시고요. 다음에 자동차 파트 끌고 와서, 원래 고우 명령 이런 거 있었고 타이머 안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타이머 안에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게 없으면 이제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는데도 막 이상한 값들이 들어가서 태블릿 연결도 안 됐는데 막 움직일 거나 또는 다운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이 됐다면 이제 그 명령에다가 피치 각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까지도 나올 수, 아크 탄젠트 2 썼으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속도 파트 V에 해당하는 속도는 한 10으로 나눠줬고요. 너무 커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롤각을 이용을 해서 파이, 스티어링 앵글, 자동차의 핸들 각도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통화 데모를 한번 보실까요? 네트워크 주소가 127번이었기 때문에 127 하고 뿌렸고요. 자, 이제 돌아가서 제 동영상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어디 갔어 이거 프로그램? 아이고, 잠깐만요. 자, 여기 제가 코드를 막아놓은 게 있어서 다시 풀어줄게요. 테스트하느라고. 그리고 어디 갔어요? 아유, 손이 부족해가지고. 네트워크 이제 켜졌고요. 공각기동대가 나오네요. 여기 이제 가속도계가 열심히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안 켜놓은 상태라서 연결이 처음에 페일이 났다고 이렇게 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녀석 서버를 켜줬고요. 다음에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테슬라들이 자동차가 이제 떴습니다. 아이씨 이거 화면이 너무 작은데 손이 하나가 부족해서 지금 여기 이제 자동차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이고요. 네. 자, 아휴, 이게 자동차가 자꾸 움직여서 네트워크 때문에 지금 네트워크 데이터가 오른쪽에 이렇게 피치가 나오고 있고요. 안 보여. 여기 태블릿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하기 어렵다. 자, 이제 앞으로 기울이면 자동차가 뭉 가고요. 핸들을 꺾습니다. 와, 재밌어. 이씨, 너무 크게 꺾었는데요. 자동차 일로 와. 자, 어때요? 제가 조정을 지금 잘 못하고 있어. 화면을 더 작게 해서 크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기울여. 윙 꺾습니다. 심심할 때 이러고 놓으시면 좋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네트워크제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데모들을 해보시는 거고요. 여기 여기 저 기울이니까 지금 자동차 막 움직이는데 다시 여기 있는 악셀로미터를 이용을 해서 꺾으면 자동차가 이렇게 바뀌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가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 네트워크질 해서 장난질을 하는 거고요. 생각보다 뭐 쉽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예제를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 윈터 VR 쪽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재미는 느끼셨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쪽에서도 들으시나 수고하셨고요. 소스 코드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요청을 하시는 대로 제가 곧바로 카톡으로 쏴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메일로 또는 구글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